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라디오 반민특위 사용 설명서. 하나.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와 개념 있는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스마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및 주부님들을 위해 건전한 역사 버라이어티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의 스마트 소외 계층에게 들려주세요. 셋. 길면 5년, 죽도록 견디기 힘들 때에는 국민의 수다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롭고 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넷. 라디오 반민특위는 청취자들의 후원이 있는 한 진행자들이 장금이 아닌 강금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3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카페 일정 공지 드릴게요. 예, 저희가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역사 기획 모임 3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1, 2회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3회는 3.1절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버스도 45인승을 대절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3회 만에? 45인승 갖고 될까요? 네, 그래서 직접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3월 9일 오전 8시에 사당역 10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회비는 성인 3만원, 학생은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념관 보고 유관순 생가도 가고 아우네 장터도 가고 순댓국밥도 먹고 이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예, 직접 오시는 분은 10시에 독립기념관 앞에 결의의 집 앞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3월에 좀 중요한 일정이 많아요. 선탄일. 선탄일 있잖아요. 선탄일. 3월 분탄일, 영탄일. 3월 27일이 우리 남편 없는 선님의 생신이세요. 생신? 생일? 남편을 선물로 주세요. 그럼 되겠네요. 박근혜 정부. 예. 근데 또 그런 또 이면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소개하는 김에 3월 19일 3.19 역사적인 날 또 분탄일이구나. 분탄일이 있고 우리 또 진행하는 영탄일까지 같이 있어서 예, 영분선탄일이 이제 몰려있는 3월이 되겠는데 저희 참고로 이제 어디 뭐 주권방송 같은 데가 이제 택배 받는 시설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고 그렇거든요. 보내는 시설이 좀 안 돼 있는데. 뭐 그랜드 볼륨 이런 거 빌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데 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빌리는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가본 적도 없어. 네, 많은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네. 네, 그리고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총 47분의 회원분들이 후원금을 입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알뜰하고 살뜰하게 정말 방송의 질을 높이고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분들은 좋기 한 1,000명이나 10,000명 정도는 후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긴 게 부티가 나는 이유가 다 그런 후원 때문에 부티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언니 부티 안 나요. 누가 그런 말을 해? 야,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런 식으로 진실폭로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아니 근데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원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후원인을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근데 해라 이걸 사실 우리 회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후원을 계속 얘기하는 게 좀 그렇고 네, 마음이 있는데도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 회원분들 놀라시더라고요. 한 1,000명 하는 줄 알 거래요. 적어도. 그래서 그냥 그 숫자 보면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발표하는 이유는 앞으로 후원을 더 많이 해달라 뭐 이런 뜻이죠 사실. 아, 47분한테 특별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뭐 솔직히 뭐 얼마나 언어가 예민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뭐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뭐 그렇게 포장을 해봤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아들으니까요. 예. 네. 저희 뭐 대선 끝나고 꾸준히 방송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요구하셨잖아요. 5년 동안 하라고. 그러니까 뭐 저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리뷰. 네, 리뷰 소개해드릴게요. 리뷰 많이 요즘 올라와요. 보조개 미녀 강삐뿌님 최고. 아, 그런 죄송합니다. 리뷰 말고 좀 영양가 있는 리뷰 있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안 읽을 순 없잖아요. 예. 건너뛸 수도 있잖아. 아, 네, 죄송합니다. 세미녀님, 저의 생각은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정권을 바꾼다고 기득권층 뉴라이트 놈들이 처벌받고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따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많이 어떻게,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될지를 말해주세요, 제발요. 이런 말씀. 예. 그리고 같이 찾아야죠. 메시아도 아니고. 네, 저희가 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는 저희가 무슨 제야 대표도 아니고. 예, 3월 9일 천안 독립관으로 딸과 함께 참석할게요. 집이 천안이라 바로 갈게요. 이런 걸 왜 리뷰에 올리죠? 카페에 올리죠. 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슈님. 예. 라디오 반민특위 노래 너무 중독성 있어요.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진선분과 함께 이 노래를 흥얼거려요. 네. 안주 아니야? 안주? 무슨 노래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음감이 좀 이래요. 네. 그래서 그대들 뒤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더 좋은 세상 만드는데 힘써주세요. 뭐 이런 분들 많으셨고 윤기진 씨 너무 화이팅 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많으셨고 드라마 너무 고퀄. 고퀄이다. 쩐다. 뭐 이런 리뷰. 그리고 진짜 방송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뭐 기존의 KBS 뭐 이런데 드라마랑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 성우분들이 하시는 건데 뭐 편집도 잘하고 뭐. 그래서 이거를 완결시켜서 올려달라.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정을 해서 더 완벽한 퀄리티, 쩌는 퀄리티로 여러분께 다음 주쯤이나 완결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리뷰 부탁드려요. 난 드라마 너무 자랑스러워, 진짜. 그 드라마를 많이 들으면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수준이 정말 엄청 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을 다 깎아먹는 수준을 라디오 반민특위 드라마가 막 끌어올리죠. 아, 지금 이런 걸 채널로 만들어줘야지. 방송통신위에서. 그러니까. 뭐 어먼 걸 가지고 싸우는가. 아니, 잘 싸우는 건데. 이런 거를 적극 추천하면서 싸워야지 않겠어요? 그래요. 지금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 꼭 필요하죠. 지금은 지금 파업한 현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비디오는 사양할게요. 저도요. 공영방송에서. 라디오 채널만 신비감이 좋아요. 아, 오늘 또 한 분이 오셨어요. 좀 귀한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일단 소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인사만 좀 잠깐. 안녕하세요. 자주 뵈어야 하는데, 저도 민통선에 꼴짝에 살다 보니까 자주 뵙지 못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 목사입니다. 이정 목사님이에요. 자주 뵙기는커녕 지금 처음 출연하셔갖고. 언니는 어떻게 그런 생각만? 난 왼손잡이야. 이렇게 생각나죠. 이정 목사님. 예, 이정 목사님 모시고 오늘 삼천교육대 사실 얘기를 하려고 모셨는데요. 이 삼천교육대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약 한 2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3주 지금 지나고 있는데 2주째죠. 예. 근데 다행이다. 예.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은 우려를 갖고 그 해외에서 언론들이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에서 지금 한국의 새 정부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을 막 기사로 막 쓰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의 언론만 보면은 완전 난리 났죠. 용비어천가에 뭐 귀걸이가 어쩌네, 뭐 한복 스타일이 어쩌네, 뭐 무당 같던데 뭐 한복 입으니까. 그래 뭐 군복 색깔의 뭐 코트를 입고 나왔네.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씨의 패션 코드는 국민을 우롱하는 패션이에요. 아니, 왜 우리 국민 수준, 패션 수준을 얼마나 낮게 본 겁니까? 문학도 직설적인 건 아주 수준 낮은 거잖아요.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국방색을 입고 나왔으니까 국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거 무슨 개소리예요. 무슨. 자이툰 부대는 반발하겠는데. 국방색 입고 나와가지고. 사막 색깔이잖아, 거기는. 뭐, 취임식 날 국방색 입으면 국방을 강화하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정전협정 배치화로 가고 있습니다. 국방 강화하다가. 그래서 박근혜 씨가 파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 봐요. 대통령 파업하는 거. 공직 일정을 사람들 안 하고 지금 있다고. 문호동 무임금을 엄하게 적용하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어머, 한 달 월급이 진짜 높더라고요. 1,900만 원? 근데 저는요, 일만 잘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만 잘하면, 그 월급, 저는 진짜 한 5천까지도 올려줄 용의가 있습니다. 혼자? 5천만 원이란 돈을 가져보긴 했어요? 저는 70만 원 신고했지만 선관위에 5천만 원 너무 월급 가져본 적 없는 돈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동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런 대통령이 멀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5천만 원을 주자는 그 사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 근데 1,900만 원, 900만 원도 아깝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솔직히 한 5년 동안 계속 파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 이명박이 너무 열심히 일했어. 자기가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좀 그래서 고발이 남발하는구나 지금. 네. 퇴임 5일 만에 고소고발 됐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씨가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는데도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이렇게 약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긴 해요. 아주 약간 빙산의 일각처럼. 근데 아직도 스스로 용비어천가를 들고 있고 이제 요즘 난리 났어요. 뭐 고등학생부터 뭐 그 댓글 부대들 제가 어제도 글을 썼지만 그 우리 시발단 이런 사람들을 해체하지 않았어요. 해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댓글 달고 이제 난리 나고 막 우호적 좋아요 싫어요 누르고 있는데 우리 그 정말 대선 때 그렇게 트위터에 막 정말 1분에 2,000개씩 올라오던 우리 정말 진보적인 트위터리안들은 요즘에 한 10분의 1도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리에 빠졌어. 이것이 너무 분한 나머지 어제 카페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아니면 보수 세력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쌍차 분향소 방화 뭐 이런 것도 되게 분한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분한 거는 진보 세력들, 정말 인터넷에서 무섭게 활동했던 그런 분들 없었으면 저는 48% 못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샥 눈 녹듯이 없어지셨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그리고 또 명망가들이나 이제 정치 야당 쪽에서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거나 거기에 기대서 뭔가 세상을 콩고물로 세상 바꿨으면 벌써 옛날에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날 이때 삼천교육대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뭐 심지어는 야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야당 국회의원들 기사 밑에도 종북 빨갱이 척결하라. 이런 것들은 뭐 무슨 뭐 다 뿌락지다. 낸시랭이 종북이래잖아. 낸시랭은 종북이다. 삼천교육대를 부활해서 이런 새끼들을 다 보내야 된다. 이런 정말로 무자비한 폭력적 언행이 난무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저는 이것도 걱정이 되는데 이제 계속 연예인 성폭력 기사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전 그것도 바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폭행은 잘못된 거지만 왜 지금 시기에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수사 결과 나면 발표해라 이거야. 필요하게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언론에서 탑으로 보도를 해대는 거예요. 맞아요. 국정 운영이 더 중요한 건데 지금 박근혜 파업하는 것보다 그 박모 연예인의 카카오톡 문자가 뭐가 왔는지를 국민들이 왜 보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맞아, 그걸 시시콜콜이. 네.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알아야 할 거는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아유, 사실 뭐 박준 헤어의 원장님이 또 성폭행을 저질렀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났는데, 사실 뭐
미용실 원장님이 성폭행 저지른 건 물론 잘못했지만 우리가 일면 탑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봐야 되는 기사인가요, 그게? 그럼요. 네. 대통령 성폭행이나 성추행 다뤄본 적 없잖아. 엄청 비일비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의식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 이 세 여자들도 이렇게 저희도 진짜 굳건하게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 함께 그래, 같이, 내가 이제 정보를 접했는데 우리 분이 국정원 내사 리스트에 올라갔대. 그렇다면서요. 정보력 되지 않니? 감사합니다. 네. 이건 진짜 직접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들은 정보예요.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그렇구나. 우리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반면 뿌듯했습니다. 나 같은 좆도 아닌 여자를 리스트에까지 올려가지고 좀 있을 검거대상의 1호야. 아니 근데 리스트가 무지 많아. 우리 이명박 각하 시절에 국무총리실이 했던 게 국민 내사잖아. 근데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충 팟캐스트 정도 하면은 좀 이렇게 주목하겠지.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아주 유명 팟캐스트도 아니고 낙검수처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선님처럼 뭐 통합진보당의 어떤 뭐 정치인이라던가 아니면 진언니처럼 연구원이라던가 뭐 소속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떠도는 그런 일개. 그러니까 위험하지. 일개 시민일 뿐인데. 그러니까 위험하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뭐 리스트까지 올려주시면서 뭐 이러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도청도 하고 뭐 제 페북이나 뭐 싸이 뭐 이런 거 다 뒤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뒤져서 일베에도 올리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캐도 나올 거는 맛집 리스트와 전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며 쇼핑하고 놀았던 명품 화장품을 사드렸던 그런 흔적밖에 없고 부적절한 제 과거? 전화를 도청해봤자 사랑해 뭐 자기 오빠 어디야? 이런 내용밖에 안 썼어요. 데릴러 언제 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사찰하시는 분께는 쉬엄쉬엄 하셔도 큰일 날 거 없다는 정보를 좀 드릴게요. 국가안보에 크게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네. 방송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래. 방송에서만 이제 열혈적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어쨌든 수고하시고. 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리스트 많이 작성하고 있겠지 뭐. 그것도 다 요즘들은 다 도청하는 게 좋았고 요즘 최근에 보니까 스마트폰 도청이 엄청 쉽더라고. 앉은 자리에서 주변 소리까지 다 쫙 녹음하고 딱 파일로 보내주고 막 이런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 몰래 카메라 말고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디 도망가려고 해도요. 그 CCTV 돌리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갔는지. 컴퓨터에 달려있는 카메라. 이 카메라도 다 실시간 감시 되잖아요. 집에서 옷 벗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 속옷 입고 컴퓨터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근데 그때 이렇게 국정원들이 이렇게 눈을 살짝 가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옷 벗고 있으면. 그렇게 또 완전 도덕적일 거라 생각해? 아니, 보기 싫어서. 근데 국정원이 그래서 나는 그런 이제 최근에 이 도청이랑 이런 것도 쭉 보면서는 국정원이 왜 오피스텔에서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끼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충분히 이해되더라고.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거야. 총 들고 싸울 일만 안 생기면. 그리고 총 들고 싸울 일 생겨도 본인들이 뭐 총 들고 싸우겠어? 그래서 또 나는 그 얘기를 직접 전해 들었을 때, 뭐, 국정원이 날 사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전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씨발, 전쟁 국면에 국정원 정도 되면 전쟁 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네 말은. 안보의 위기다. 북한이 뭐 핵 개발을 했다. 이럴 정도면 국정원이 평양에 침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양에 침투해서 정보 빼오고, 아이리스처럼, 미국 가던가, 뭐, 러시아 가가지고, 그런 거를 자긍심 돋게 해야지. 왜 나 같은 진짜, 정말 내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기 싫지만 사회에 먼지만한 그런 여자를 사찰하고 너무 크다, 잡아주냐는 거야. 먼지 치고 너무 크다. 자, 그래. 그거하고 이제, 최근에 그 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거 봤어, 혹시? 대통령이 발표하는 거. 완전 진짜 무슨 사태지라고 막 이러는 거 봤어? 역정 내는 거. 대국민 역정. 딱 왜 어울리는 단어 아니에요, 자기가 진원님? 삼고초려에 온 임무를 왜 안 해주냐며 막 그랬잖아. 삼고초려 할 사람을 삼고초려 했어야지. CIA를 왜 삼고초려를 해갖고 데리고 오냔 말이야.
미 정보원이잖아. 아니 근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그 CIA의 하부 요원들이 많이 있잖아 곳곳에. 그 경제계에도 있고 정치계에는 되게 당연히 있고 막 이런데 아니었더라도 자발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아. 영혼을 그치. 파는 사람들. 그치.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래서 CIA가 뭐 어떠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사회 곳곳에 미국의 어떤 손길과 정보원들이 쭉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 CIA에 대한 반감은 어느 정도냐면 그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이 김재규 당시 이제 박정희를 저격했던 김재규를 욕할 때 뭐라고 욕하냐면 그 새끼가 엄청 나쁜 놈이다. 그 새끼가 CIA야. 샤야 이러고서 욕하거든. 그러면서 그 새끼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김재규 뒤에 또 미국이 있다는 걸 또 알면서도 또 친미적인 이게 하여튼 이 모순 때문에 막 이런 게 있는데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라고 사주했다는 CIA의 자긴 진짜 미국인이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김종훈을 함구초려 그냥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정황이 충분히 있는 샤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인재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박찬종 씨가 잊혀진 정치인들 중 하나죠. 네, 박찬종 씨. 우유선전하셨던 분 아니야? 나와가지고 꼰대짓 하고 있더라고. 막 국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종훈 같은 인재를 보낸 건 실수다. 서 내가 그래 우리 아빠 그걸 보고 있길래 우리 아빠 그거에 물들까봐 내가 거기서 이제 아침부터 좀 약간 거친 언행을 했지. 한글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인재야? 네. 정말 발음 세더라. 아니 한글도 모르는 사람 무슨 국무회의 인재는 오렌지 이러면서 하려고 그런 거였어. 그치?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인재냐고 내가 무슨 국가를 위해서 이래. 그리고 애국심이 무슨 색종이야? 접었다 폈다 하게? 종이 비행기구만. 애국심이 타고 날아가는구만. 참나. 아유 어이가 없다. 우리처럼 나라에서 알아주지 않고 늘 감옥으로 끌려가지고 사찰받고 이런 사람들도 이 조국에 대한 이 조국의 운명이 그냥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거겠거니 하면서 짊어지고 가잖아 쿠역쿠역. 애국심 접혀지지가 않아서. 근데 오만 불순한 태도죠. 그리고 귀가했어. 집에 갔어. 애국심, 미국 종이 비행기처럼 접어갖고 비행기 타고 갔어. 떠났어. 뭐 조윤선 씨도 요즘 말이 많고 어떻게 아까 역지사지 해야 돼요 박근혜 씨는. 자기가 사람이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기본이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근데 역지사지 해야 되는데 왜 야당에서 그렇게 미친 듯이 반대하고 국민 여론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는 자기가 인선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볼 필요도 없고 대충 봐도 압니다. 그래. 그리고 지금 야당이 이제는 지쳤어. 미친 듯이 반대할 만한 기세와 어떤 이런 게 없어 지금의 거대 야당이. 그게 없다는 거 알잖아.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에 반도 안 해. 오히려 통합진보당 김종훈 CIA라고 까고 막 이랬는데도 통합진보당이 하필이면 쟤네가 왜 깠어 막 이러면서 두려워해 막. 오히려 이거를 갖다 자기네가 어떻게 하면 더 알려내서 이런 미국 간첩이죠. 미국 간첩이 이 국가의 이런 것들을 탕진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걸 막을 생각 안 하고 하필이면 쟤네가 친북 쟤네들이 또 미국 간첩이라고 얘기를 들고 나와갖고 입도 뻥긋 못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면 스스로 사퇴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은 스스로 말이지. 사퇴했을까? 아니 미국에서 소환했을 수도 있지. 미국에서 소환했겠지. 소환했겠지. 그러니까 우리 조국이 부르니까는 가야지. 그냥 조그만 조국에 대한 애국심은 접고 가는 거지. 큰 조국이 부르시는데. 조국이 부를 때. 참 그렇습니다. 조윤선 씨는 5.18, 5.16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라반트 5.18 기행에 모시가 회비 면제해드리려고요. 오시면. 제가 그리고 우리가 다 경호까지 다 하고 망월동 티셔츠도 제가 제작해드리고 망월동에 모시고 가기로 5.18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만들어서 보내야겠네. 그러니까 5.18 초대장 보내야 되겠다 진짜. 장관이 지금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씨부랄 왜 쿠데타라고 말을 못해. 그래. 교과서에도 쿠데타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도덕성을 검증하지 말고 능력을 검증해달리잖아. 도덕성을 떠난 능력은 있구만. 능력은 있어. 능력은 있는 것처럼 얘기 안 했고. 능력은 있구만. 아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저희가 특별히 모셨어요. 요즘 왜냐면 삼천교육대 부활시켜야 한다. 막 이런 것들을 엄청 막 해.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서북청년단 이런 데에 좀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삼천교육대 부활시켜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안 가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뭐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진짜 하루만 잡혀가면 진짜 오줌 질질 쌀 거예요. 맞아. 근데 그러면서 특히 이제 대단히 선정적인 방송 보도들 있잖아요. 실제 알아야 할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도하지 않으면서 청소년 범죄라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성범죄 그리고 뭐 살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 보도하면서 국가가 어떤 질서와 치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반성은 없어. 왜 왜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그것 때문에 울분을 해서 이 청소년 범죄가 나타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진단 하나도 없이, 게임 때문에 그렇죠. 과격한 게임. 게임 때문에 그렇고, 뭐 성폭행은 야동 때문에 그렇고, 야동 있는 남자들 다 잡혀가겠구만, 이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박근혜 씨가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사형제도는 계속해야 되고, 자기는 검별을 채워야겠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삼천교육대가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삼천교육대 얘기를 해보려고 모셨어요. 성함이 이적이신데, 이적 목사님이세요. 민족평화교회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민통선 평화교회 그 서울교회 담임 목사신데 분단 체험학교 대표시고요. 이 부분 중요하죠. 50 피해자 대책위 위원장을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모신 가장 직접적 이유는 삼천교육대에서 장기 수셨어요. 3년을 그 삼천교육대로 인해서 묶여 계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기막힌 nen시를 33년 전에 겪은 거죠. 겪었는데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도 삼천교육대 또 근로봉사대 청송감호소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 암울한 시점, 그게 고통스럽고 적어도 30년 전의 사건이라면 역사적 사건에 함몰되어야 되는데 아직 함몰이 아니라 또 재현되는 그런 우려조차 있다는 게 참 지금의 제 아픈 심정을 대변합니다. 네, 사실 멀리서 나와주셨잖아요. 김포에서 오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삼천교육대 30년 전 사건이면 보통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미 국가 배상이 끝나고 그죠? 진상 규명이 되고 이건 교과서에 제대로 딱 실리는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근데 한국 사회는 반민특위도 해체 과정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친일 이것도 다카키 마사오 행적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큰 완전 혁명과 같은 반응을 일으킨 사회라서 이렇습니다. 네, 삼천교육대가 1988년도에 최초로 폭로되고 난 뒤에 공식적으로 그 삼천교육대를 설치해서 그것을 운용했던 그 군사정권 집단의 대표 이제 정권이죠.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인데 노태우 정권에서는 잘못했다. 배상해주겠다. 그리고 명예회복도 시켜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대통령 담화문으로 발표했던 것이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백담사감에서 골목 성명에서 삼천교육대 피해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역사적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상조차도 변변찮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배상은 떠나서라도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그때 일어났던 묻혀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조차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민족의 암울한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아마 그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우리 세대는 그래도 삼천교육대를 모래시계 이런 드라마에서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장면만으로도 굉장히 처참했었던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너희들은 인간 쓰레기들이다. 우리 사회는 너희들 같은 남적 존재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성한 우리 군은 너희 같은 쓰레기들마저도 재생시킬 의무와 능력을 갖고 있다. 경찰서에도 찾아보고 태수 씨 친구들도 만나보고 알아볼 때는 거의 다 알아봤어. B급으로 분류됐다는 것만 겨우 알아냈어. 순화교육이라고 들어봤니? 어떤 데인지 알아? 어떤 데래? 거기서 뭘 하는 거야? 나 걱정돼 죽을 것 같아. 정치, 수양, 예화, 전선. 정치, 수양, 예화, 전선. 정치, 수양, 예화, 전선. 웃기는 얘기지만 여기는 건달보다 멀쩡한 사람이 더 많어. 포장마차에서 한 장 걸치고 노래 부르다가 잡혀온 놈, 응? 공원에서 자다가 끌려온 놈, 학교 선생에 야당 당원에. 4주 끝나면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6개월이 가면은 여기서 두 발로 걸어나갈 놈 하나도 없어요. 그 6개월에 끝난 데는 보장도 없고. 지난 잘못 회개하고 선진조국 역군대자. 지난 잘못 회개하고 선진조국 역군대자. 사회 정화 완수하여 정의사회 건설하자. 사회 정화 완수하여 정의사회 건설하자. 뭐 최근의 드라마로 보면 뭐 빛과 그림자에서도 나왔었고 자이언트 이런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장면들이 그게 나왔죠. 어쨌든 한 시대의 굉장히 상징적인 그렇죠.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 드라마를 바라보는 이제 삼천교육대, 이제 삼천교육대가 원래 삼천교육대 여러 분류로 돼 있어요. 처음 들어가면은 사주하는 것을 삼청 순화교육대라고 하고, 또 사주 끝마치고 나서 6개월짜리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 출소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6개월짜리가 삼청 순화교육대. 또 6개월 마치고 난 다음에 군 감호, 그러니까 사회보호법에 의한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생이죠. 그러니까 군 감호소에 같이 있습니다. 한 1년간 갇혀 있죠. 또 군 감호소를 끝마치고 나면 청송 1 감호소로 가요. 또 거기서 끝마치고 나면 청송 2 감호소. 또 거기서 끝마치고 청송 제3 감호소.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를 제가 다 지켜봤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역사적인 눈물이라든가 그리고 음모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그 드라마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깡패 노릇 하다가 잡혀가서 그냥 어떤 여자하고 사랑을 즐기다가 그 사랑하는 여인이 삼천교육대에 매매가고 뭐 거기서 탈출하는 장면. 이런 아주 극히도 단순한 삼천교육대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내용만 지금까지 드라마에 나왔죠. 그래도 거기서는 약간 폭력적이고 이래서 끌려간 것처럼 이라도 나오는 거야? 아니야. 드라마에서는? 근데 그래도 모래시계나 자이언츠나 빛과 그림자 이런 데서는 삼천교육대를 물론 이제 깡패들 끌려가기도 했지만 이게 정권이 뭔가 이용하고 있는 굉장히 나쁜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씩은 다 밝히고는 있긴 해요, 사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80년대를 되게 상징하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지금도 상당히 왜곡돼서 드라마에도 그려지기도 하지만 왜곡돼서 사람들 뇌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정말 심각하지 않게 삼천교육대를 만들어야지 저런 놈들은 다 갖다 쳐넣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도 남아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 그때 삼천교육대 왜 만들었는지 걔네들이.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이 삼천교육대가 만들어졌던 시기는 바로 전두환이 이 5.18 이후에 자신의 집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던 거죠. 자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5.18 이후에. 예, 바로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이 신군부 세력이 광주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회 전체에 대해 실권을 장악한 뒤에 이 사회 정화라는 이름 하에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하고 유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추대되던 이런 시기에 벌어졌던 것이 바로 삼청교육대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네요. 좀 더 볼게요. 1980년 8월 4일 사회학 일수 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의한 삼청 5호 계획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이죠. 네. 근데 이 설치 목적이 아까 말했듯이 사회학 일수입니다. 사회학을 일수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 목적과는 달리 정부에 의해서 조직적인 폭력과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또 사례로 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청교육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삼청교육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5호 계획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작전은 대회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 전과자 및 폭력배 목록을 미리 조사한 뒤에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어떠한 계획들이 있었나 볼게요. 보면은 구 전과자, 그러니까 제법 일단은 사회학 일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 없애야 되는 예, 그래서 그 대상자를 폭력 사범, 공갈 및 사기 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 이런 사람들을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정의를 내려서 불량배 일제 검거라는 명목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 일단 볼게요. 이 삼청 계획은 5가지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1호는 권력형 부정축제자 척결. 그 사람도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2호는 정치 비리자 척결. 네. 3호는 고급 공무원 숙정. 4호는 3급 이상의 공직자 숙정. 5호가 불량배 소탕 사업. 1, 2, 3, 4 동의하고 5만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삼청교육대는 바로 이 5호에 이 5가지 계획에 따른 것 중에 5호에 해당하는 작전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 2만 22명으로 정해졌지만 2만 22명. 예, 파출소 경찰서 사이에 경쟁이 붙어져서 6만 명이 된 거야? 무차별적으로 숫자 채우기 식으로 검거가 진행되어서 실제 6만 명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해요. 이 기세로 총기 난사한 미군을 잡았으면 경쟁. 그렇죠. 미국 그러면 3천만 그 당시에 저희 나라 인구,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라고 하면 6만이 잡혀갔으면 500명 중에 한 명이 삼청교육대 끌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내무부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국방부가 합작이 되어서 일단은 국가 권력이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마어마한 일이네. 네. 그리고 주요 추진 기관은 바로 계엄사죠. 그리고 국보위에 말했듯이 내무위, 법사위, 건설보사, 문공, 경과위원회 등이 보조하는 그 국가 권력이 총동원이 되어서 진행된 이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사람들이 검거된 이후에 일단 이 사람들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등급으로 이들이 분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명목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량배 일제 검거잖아요. 네. 일단 A급은 이렇습니다. 좀 다소 길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A급은 조직폭력, 공갈, 치기배의 수괴 또는 중간 간부급, 상습 폭력배 중 폭력 2범의 이상, 그리고 기타 흉기 소지 극악한 자, 그리고 강도, 절도, 밀수, 마약의 현행범 등으로 이들을 구속하여 또는 이제 검찰에 회부하거나 송치하였고, B급은 조직폭력, 공갈치기배의 행동대원, 기타 경제, 정치폭력배, 상습 도박 사기꾼, 폭력 우범자, 강도 절도 밀수, 마약 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그리고 기타 이해에 준하는 자를 4주간의 순화 교육 후 6개월마다 본인의 재질 및 개가천선의 정도를 침작해서 재심사 분류해서 사회 복귀시키고, C급은 폭력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죄자와 B급 해당자 중에 정상이 참작된 자로서 이 군부대에서 정화 교육을 한 후에 사회 복귀시키고, D급은
초봄으로 극히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적인 학생이나 소년으로 직업과 거주가 일정하여 네 이들은 본인의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그 보증인의 이것을 받고 훈방하는 조치 이렇게 이제 네 등급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근데 사실 목사님 어느 등급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저 B급이에요. 네. 서류상에 최민수가 B급이었거든 모래시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서류상에 맞아요. 치계배와 모의 행동대장격이에요. 예. 실제로는 정치폭력배. 예, 실제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6만 명이면 불신 진짜. 검문 시에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를 그 이유만으로 B급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이런 대로 해서 삼천교육대로 검거돼서 간 경우 어떠냐? 팔목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가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노상방뇨했다. 그리고 머리가 길다. 부부싸움을 했다. 고성방가를 했다.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그리고 개모임하다가 잡혀간 맞아요. 사람도 그런 있고. 것도 있고 체불임금을 달라 요구하는 이런 사람 등등을 모두 다 데려갔다는 거죠. 이들이 불량배냐. 6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 삼천교육대는 정말 우리 역사에 아주 작은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한 부분으로만 기억하신 분들 많을 텐데 6만이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500명 중에 내 숫자적인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500명 중에 한 명이면 내 주변에 1명, 2명 정도는 삼천교육대 끌려간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국방부 통계는 이거보다 더 작죠? 예, 그거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 당시 경찰은 고등학생을 비롯해서 대학생, 교수, 공무원, 언론인, 가정주부, 지체 장애자,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근데 보면 국방부가 82년에 펴낸 계엄사에 따르면 사실 이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대학 졸업자는 1.6%인 반면에 초등학교 졸업자는 48.6%. 그 절반이 국졸, 당시 국졸. 그렇습니다. 그리고 5차례 이상의 전과자가 있는 사람은 8.2%인 반면에 초보는 22.3%, 전과가 없는 사람은 35.9%. 그러니까 이게 불량배 소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러게. 예. 근데 되게 이 삼천교육대에 대한 다큐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막 증언들도 하시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동네에 삼천교육대 끌려갔다가 정신분열 이런 거 걸렸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그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거는 그런데 82년도 국방부의 공식 통계 자료라는 거야. 국졸이 반이다라거나 전과가 없는 사람이 사실상 불량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35.9%라는 거는 그때 당시 국방부 통계 자료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막무가내 기준 없이 했다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 근데 어떻게 사실 이 82년도 자료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발표는 어떻게 했냐면 폭력이 80.8%, 절도가 6.7% 등 강도, 절도, 폭력 등 강력범이 88% 이상 차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이후에 이 자기네가 스스로 또 낸 이 자료에 따르면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이 반하는 자료를 또 제출을 하고 있는 거죠. 무차별적이고 실제 말했던 이 사회 악이라고 있는 세 가지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사범 이런 사범이 아니었다. 정말 있어도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뭐 인터넷에 댓글 올리고 그렇죠. 1인 시위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다 잡아가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삼천교육대는 이 B급하고 C급에 분류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삼천교육대가 운용이 된 건데 이후에 이 보면은 엄청난 그 과정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후에 보고 실제 이제 어떠한 이 피해들이 있었던가 이런 것만 일단 공식 통계로 좀 볼게요. 82년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총 사망자는 57명으로 병이 36명, 구타 10명, 총기 사고 3명, 안전사고 2명, 자살 2명,
미상 1명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82년에. 근데 이 사병 가운데 병으로 이 폐렴 9명, 그리고 급성 신부전증으로 7명, 기도폐쇄 4명, 복막염 3명, 간경화증 3명, 뇌출혈 2명, 그리고 뇌암, 궤양성 대장염, 폐기흥, 소장폐쇄 폐결핵, 심내막염, 그리고 전색증, 만성 신부전증, 장관 뇌출혈들이 각각 1명이랍니다. 제가 이걸 무슨 읽어드리는 중환자실이야? 중환자실? 이것이 바로 삼천교육대의 잔인한 폭력성에 나타난 이 병들로 인해서 사망했던 이 병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실제 잔혹했는가. 병 때문에 돌아가셨어도 문제고 그런 분들은 병원으로 가셔야지 삼천교육대로 갔을 이유가 없고 사실상 복막염이라든지 그 안에 또 있죠? 장파열이라든지 뇌출혈, 기도폐쇄라든지 이런 거는 폭력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88년에 이 삼천교육대 진실 규명을 하고자 하는 이제 투쟁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이런 과정에서 아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바로 노태우 정부가 당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이런 쇼를 좀 벌이긴 했어요. 이때 접수된 추가 건수에 따르면 군부대 내 사망이 54명, 후유증 사망으로 397명, 부상 및 상해가 2,786명 등의 추가 피해자. 이건 근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없어진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6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잡혀간 사람이. 물론 이제 훈방 처리도 되고 D급으로 분류돼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종 처리된 분까지 합하면 10만 명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500명 중에 1명 이상이 쥐두새도 모르게 끌려가거나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 학교가 보통 한 초등학교 막 이런 데가 한 2,000명, 3,000명 되잖아. 그럼 학교에서 우리 학교 애들이 한 4-5명씩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잔악하게 근데 우리 삼성교육대 어떤 영화나 다큐 많이 보셨을 거고 심지어는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네. 공영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여자 삼천교육대도 많이 다루고 막 되게 억울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진짜 개모임 하다가 끌려간 아줌마 그래서 뭐 정신병 얻어가지고 남편이랑도 뭐 이혼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니 진짜 전두환이 난 진짜 나쁜 새끼라고 생각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손녀딸은 호텔에서 결혼하고 이러니까 이 사회적인 안 그래도 잡히는 거야.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다 해주잖아.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또 취임식이 와갖고 딱 앉아서 막 떳떳하게 앉아있고 졸고 있던데. 자는 거 맞지. 김영선 씨도 주무시더라고. 그래. 근데 또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국립영화제작소라는 제작소에서 지금 이제 수많은 질병이나 이런 걸로 어마어마하게 사망한 걸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이순자 씨와 전두환 씨가 밝고 아주 이제 어른의 모습 한복 딱 입고 나와가지고 뭐 엄청 개소리에 또.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8년 퇴임한 후 지금까지 대통령 재임 시절을 회고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내지도 않았고요. 그런 전두환 전 대통령 저런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된다.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여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심히 찾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지난날의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지난 8월 초순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는 사회약 일소 특별조치를 취하고 그동안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 공갈, 사기, 밀수, 마약 사범들을 일제히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삼천교육대. 검은 과거를 씻으려는 이 수련생들의 일과는 나라와 이웃의 사랑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참된 인간이 될 것을 맹세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이 역사 왜곡은 정말 다양한 각도로 시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말을 안 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제 역사에 묻기도 하지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또 왜곡하면서 이거 본 사람들은 진짜 외국 사람들이 새 삶의 길 이거 만든 거 보면은 진짜로 배워야겠다 생각하겠어. 그 정의사회 구현, 그리고 사회 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이런 명목 아래 이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래서 삼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 과정들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난 진짜 너무 궁금하다. 근데 목사님 이게 이제 33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엄청 젊어 보이시지만 고생한 거에 비해서 저희가 보고 저기 음성만 나가는 거라서 근데 33년 전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때 24살 때 잡혀갔죠. 24살. 대학교 휴학하고 신학대학 휴학하고 있다가 잡혀갔죠. 신학대학생이 휴학한 신학대학생이 삼청교육대 관리를 뭐 있었지? 왜 갔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때 신학교 휴학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좀 이렇게 선배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지방 언론에서 모니터링하는 일단 뭐 지방 통신원 비슷한 거죠. 일종의 그걸 지방 주재 기자라 그래요. 네네. 조그만 지방에 있는 뭐 경찰관서, 시청 이런 데 출입하면서 이제 기사를 수집해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아무래도 정의감이 좀 강하고 또 역사 인식은 좀 떨어졌다 손치더라도 상당히 좀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글을 쓰려는 원래 대학생들의 그 본연의 어떤 그 심리적인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요새도 그렇죠. 뭐 대학 학부사 기자들 정의감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쓴 게 어떤 기사들을 썼느냐 하면은 그때는 고지대라는 게 있었어. 이제 도심지에 고지대는 수도물 같은 게 잘 안 나왔어. 그러면 고지대에 수도물 잘 안 나온다 하는 그런 기사 또는 이제 시골 공원에 가면은 좀 깡패들이 좀 득실거리면 깡패들이 득실거린다. 이런 따위의 기사. 뭐 이런 좀 지방 정부하고 관련된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썼지. 이빠른 글들을 쓰고. 아니 고지대 수돗물 잘 안 나온다는 것도 못 써 기자가 썼는데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경찰서에서 이제 밉상을 당한 거지. 경찰서에서 개심죄에 끌려서 일단 이 기자를 잡아넣자.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때 그것이 이제 언론정화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각 직장마다 직장정화위원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예계는 연예계 정화위원회도 있었고. 정화 존나 좋아하는구나. 뭐 택시 회사에서는 택시 운전사들을 중심으로 택시 운전사 직장정화위원회가 있었고. 하여튼 각 직장마다 주식회사급 이상의 직장마다 정화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 자체에서 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 동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집어내서 삼청교육대를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정화위원회는 이제 언론인들 중에 이제 집어서 이제 보내는데 거기서 실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언론인이 집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이 언론정화위원회에서 이제 소속돼서 거기서 평소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기자들을 찍어서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신군부에서 비판적인 인사를 명단을 먼저 작성하고 그래서 해직을 시키고 이런 분 중에 30명이 그 삼청교육대에 입소를 했다. 언론인이 한 30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충주문화방송 그 유호 사장님이 그 무슨 죄로 처음에 잡혀갔냐 하면은 간통죄로 잡혀 들어갔대요. 근데 그분은 간통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 그분이 잡혀간 것은 그것도 또 개심죄야.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판적인 PD나 비판적인 기자들을 갖다 정리해고해라 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거죠. 이러니까 이제 유호 사장을 그 방송국 앞에 있는 무슨 카페 마담하고 간통을 했다. 그럼 간통을 했으면은 마누라가 고발을 했어요. 간통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누라가 고발도 안 했는데 간통이래. 근데 나중에 이분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분은 뭐 성불구자야.
실제. 그런데 자기가 기가 막히는 게 내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내가 성불구자다. 내가 어떻게 간통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나 초등학교 때 반공교육 받잖아. 그럼 북한의 사회 모습이 이랬다. 서로 고소고발하고, 어디 끌고 가서 뭐 고문하고 노동시키고, 그런 일이 전두환 시절에 다 일어난 거네. 원래 상상력은 경험에 근거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잡혀갔을 때 들었던 소식은,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을 비판했던 강창성 보안사령관. 그러니까 박정희를 박정희 시절 때 보안사령관을 하면서 전두환을 이렇게 엮어 넣으려고 그렇게 박정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감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 분이 이제 그때 항만청장을 했는데 그 재임 당시에 그분을 끌고 와서 선배 삼천개입대 좀 갔다 와라 해가지고 바로 그냥 자기 위에 있었던 상관을 바로 삼천개입대로 보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또 코미디 정화위원회가 있었는데 코미디 정화위원회에서는 배삼룡 씨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 뒤져보면 그 당대에 유명했던 배삼룡 씨, 이기동 씨 이런 분들이 다 삼천개입대 사주 훈련을 받고 나갔어요. 보니까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 있잖아요. 네. 그분도 자기 삼천교육대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었으면 그 용감한 녀석들 있잖아. 바로 갔죠. 거기도 삼천교육대 갔을 개그 콘서트 통으로 갔고. 개콘 지금, 그치, 막 정여사나 이런 건 다 부자들 사실 비꼬는 거잖아. 있는 사람들 더해,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팟캐스트 A급. 제가 가기 전에, 삼천교육대 끌려가기 전에, 그게 1980년 10월 8일이었어요. 내가 끌려간 날이.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관에 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요새는 거기 사라졌는데, 대한뉴스라는 게 있어요. 대한뉴스. 이래서 애국가 먼저 부르고, 차례짜 써가지고, 극장에서 애국가 이제, 거수경례하고, 또, 그 다음에 대한뉴스를 보는 거야. 네. 근데 그 대한뉴스에 삼천개육대 장면이 나오는 거야. 장면이 나오는데 목봉체조를 하는데, 가슴에 그 문신이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쳐다보니까 막 전부 험악한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목봉체조를 하면서 하는데, 야, 내가 보고, 내가 그 장면을 보고 내 스스로가, 저놈들 잘 끌고 갔다. 내가 내일 모레 끌려갈 줄도 모르고 말이야. 저놈들 잘 끌려갔다. 교육 좀 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근데 그 소리를 하고 난 일주일 뒤에 내가 끌려간 거야. 혹시 문신 없으세요? 내가 문신을 왜, 문신을 해서 뭐, 착하게 살자. 화려한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유미리.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나라를 몰랐던 그녀가 40이 넘어 분단된 조국의 북쪽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에서 돌아오니 마음을 조국에 남겨두고 몸만 일본에 돌아온 듯한 어색함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마음이 조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1996년 풀하우스로 이지미 교카 문학상, 1997년 가족 시네마로 아쿠다가와상 수상에 빛나는 천재 제1교포 작가 유미리의 평양 방문기, 평양의 여름 휴가. 교보,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구입하세요. 도서출판 615.